포장이사 피해 예방할 때 꼭 확인하셔야 되는 이것만은 꼭 확인하자.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계약서를 꼭 작성을 하셔야 돼요.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저도 그랬고, 이 계약서 작성할 때 계약서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. 저는 그 이사 업체 계약서를 처음 봤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지 일단 계약서는 받았지만 잘 모르겠더라고요. 계약서에 여러분들께서 업체와 나눴던 이야기들을 모두 적으셔야 돼요. 저는 솔직히 업체에서 저한테 이제 했던 그 내용들을 계약서에는 적혀 있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당연한 걸 말씀하셔서 계약서에 안 적었나 싶었고, 나중에 피해를 당하셨을 때는 여러분들께서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계약서 내용밖에 없더라고요. 근데 제가 어떻게 계약서를 작성되었냐 하면, 처음에 저는 그 업체에서 제가 먼저 그 무료 견적서에서 사이트 확인했지만 전화는 제가 하지 않았거든요. 업체에서 먼저 전화가 왔어요. 저희가 그 업체가 로얄 업체고 이렇게 다른 업체보다 저렴한데 왜 저희 거를 이제 뭐 열람하지 않았냐라고 해서, 제가 일단 용달하고 비교 중이라서 아직까지 열람하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한 1시간 반 정도인가 정말 친절하고, 그때까지는 정말 친절했어요. 이제 업체들도 작정하고 피해를 주고자 하는 그런 업체는 없을 거예요, 솔직히. 정말 친절하게 이사가 어떻게 시작되고 6시 뭐 반 정도까지인가? 반까지 저희 이제 서울에 와서 짐 정리하고 뭐 9시쯤에 나가서 그 이사하는 지역에는 몇 시에 도착하고, 그리고 와서는 뭐 냉장고, 베란다, 뭐 이런 방 청소 같은 거 하고 스팀 청소까지 다 해주기로 했거든요. 그리고 TV 벽걸이 설치를 하고, 저희가 이런 선반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 선반 같은 것들을 다 조립을 해주기로 하셨어요. 그래서 정말 내가 이 업체를 잘 선정했구나, 이렇게 상세하게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업체라면 내가 믿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이제 송금을 했어요. 계약금을 10만 원을 송금을 했는데, 그러고 나서 계약서가 왔는데, 계약서에 저희 이사 가는 집은 사다리를 쓸 수 없는 곳이거든요. 그런데 사다리를 쓸 수 없는 곳인데 계약서에 사다리 사용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죠. 사장님, 저희 그 집이 사다리를 사용할 수 없는 곳이다 라고 하니까, 그러냐 하면서 그 계약서의 내용을 빼겠대요. 빼겠다고 하면서 나중에 계약서 보내드릴게요 하면서 그 뒤로는 계약서를 보내주지 않았어요. 이사 전날까지 저도 짐 정리하고 너무 바빠서 확인하지 못했고, 그 계약서에 저랑 나눴던 뭐 선반을 조립해 주겠다든지 TV를 설치해 주겠다라든지 스팀 청소를 하겠다라든지 이런 내용은 없었어요. 그 다른 그 이사 전반에 대한 내용은 있었지만 저랑 제가 실제로 원했던 그런 뭐 스팀 청소라든지 이런 내용은 없었거든요. 그래서 너무 당연하게 해주는 거라서 안 적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, 실제로 이사를 하고 보니까 그 사람이 솔직히 직접 오기로 했는데 이사 당일, 이사 전날까지 연락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연락했어요. 이사 전날인데 왜 연락이 없느냐 라고 하니까, 괜찮아요, 걱정 마세요, 내일 7시까지 갈게요 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, 그 다음날 막상 이사 당일이 돼서 기다렸는데, 이사 당일이 되어 보니까 약속한 시간 7시가 돼도 안 오는 거예요. 불안한 건 저밖에 없잖아요. 오늘 당장 이사를 해야 되는데. 그래서 전화를 했죠. 하니까 좀 늦어질 것 같대요. 그래서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한 7시 반인가 40분쯤인가 굉장히 늦게 왔어요. 제 입장에서는 늦게 와서 정리를 하는데, 이런 박스 같은 데 정리하는 거는 TV를 좀 꼼꼼하게 정리를 했고, 나머지는 그냥 밥솥도 그냥 그런 상자 같은 데 막 이렇게 놓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밥솥 그 포장 상자가 있으니까 거기 넣어달라고 했어요. 그러니까 괜찮대요. 그래서 내가 내 짐이 걱정돼서 넣어달라고 하는데 왜 안 넣어주느냐 라고 몇 번 말씀해가지고, 이제 몇 번 말씀드려가지고 밥솥은 상자에 포장이 되어 갔는데, 그렇게 이제 밥솥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다른 짐들은 이렇게 막 포장이 되어서, 물론 뭐 비닐 같은 데 포장이 된 것도 있고 한데, 컴퓨터는 어떻게 갔는지 그냥 가버린 거예요. 이제 짐이 나가버렸어요. 그래서 포장이 잘 되겠구나 라고 하고 이제 가고 있는데,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. 그 고속도로에 그 이사차가 먼저 갔거든요. 그리고 저희가 뒤에 출발했는데, 앞에 너무 길이 막혀서 보니까 우리 차가 사고가 나 있는 거예요. 우리 이삿짐 옮기는 차가요. 그래서
그래서 우리 신랑 보고 자기야 차 좀 세워보라고, 저거 우리 차 좀 사고 나 있다고 신랑도 보고 사고 나 있다고 하니까 신랑이 이제 하는 말이, 네, 이제 그 아저씨들이, 이사하신 아저씨들이 밖에 서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뭐 사람 안 다친 거니까, 사람이 안 다쳤으니까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고, 지금 우리가 내려서 뭐 왈가왈가하고 뭐 잘했니 못했니 따질 수도 없고, 그렇게 따지면 저분들이 오히려 이사하는데 너무 불편할 것 같다, 마음이 불편할 것 같다. 일단 이제 이사하는 곳에 가서 이제 연락을 하자. 그러면 이제 그분들도 좀 나머지 오는 기간이 좀 길었거든요. 저희가 먼 곳에 이사를 해서. 그래서 그래, 제가 양보를 했어요. 일단 그분들 입장은 이사를 해야 되는데 사고가 났으니까 얼마나 또 이제 놀랐겠어요. 그래서 일단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일단 양보를 하고, 이제 제 나름대로는 배려를 해서 그냥 이제 지나가고, 저희가 이제 이사하는 곳에 가서, 지역에 가서 전화를 했어요.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배려했던 내용들은 전부 다 피해를 당했을 때는 모조리 다 나한테 독이 돼서 돌아오더라고요. 일단 그 업체들을 생각해서 했던 행동들이 너무,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제가 어리석었고, 일단은 그렇게 우여곡절을 해서 그 이사하는 곳에 도착했어요. 도착해서 이제 짐을 이렇게 옮기고 하시는데, 사다리차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는데, 계약서에는 수정을 해주지 않은 채, 그 업체 사장인지 그 사람이 이 직원들한테 그 계약서만 딱 준 거예요. 그러니까 저랑 했던 내용, TV 설치라든지, 선반을 조립한다라든지, 그리고 스팀 청소라든지, 사다리차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내용은 전혀 모르고 온 거예요.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을 했어요. 근데 TV는 또 굉장히 웃긴 게, TV 설치하려면 집에 드릴이 있어야 된대요. 집에 이렇게 가정집에 벽 뚫는 드릴이 어디 있나요? 그건 당연히 가지고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? 너무 어이가 없어서. 그래서 일단은 그럼 그래 가보자. 일단 그 드릴이 있는지, 벽이 뚫려 있는지 가보자라고 했는데, 그건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제 TV 설치하는 뒤에 이제 데크라고 해야 되나요? 그게 저희가 뭐 오다가 분실이 됐는지 없어졌는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TV는 그냥 세워두고 설치를 하지 못했어요. 넘어갔는데, 그 외에 뭐 행거 설치라든지 집 정리하는 거라든지, 그리고 스팀 청소, 냉장고 청소 전부 다 제가 말을 했는데, 결국에는 청소도 그냥 대충 슬렁슬렁 하면서, 아니 이전에 사람이 산 곳이 아닌데 집이 깨끗하대요. 깨끗하면서 청소를 안 해주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여기 먼지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좀 청소 좀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슥슥 이렇게 닦고 가버리는 거예요. 스팀 청소 같은 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계약서를 보니까 계약서에는 스팀 청소가 적혀있지 않았어요. 그냥 다 거짓말 한 거예요. 다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나중에 그냥 안 해버리면 그만이죠. 그래서 제가 계약서 작성을 꼭 필수적으로 이제 해야 된다.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, 계약서에 내가 업체하고 했던 내용을 그대로 모두 작성하시고요.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, 계약서에 그 나중에도 짐이 너무 많다, 와보니까 짐이 많다라고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업체도 있거든요. 제가 사례를 살펴보니까. 그래서 그 계약서에 꼭 적으세요. 추후에 추가 요금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꼭 적으셔야 돼요. 그래야 여러분들도 그런 피해를 당하지 않습니다. 근데 저는 그 사다리차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는데, 이분들이, 저희가 집이 2층이거든요. 이사 온 집이 2층인데 사다리차를 왜 사용하지 않느냐면서, 오늘 뭐 이사하는데 죽었니, 뭐 힘드니, 뭐 너무 힘들다면서 저한테 계속 그렇게 불평을 하시는 거예요. 아니, 제가 제 돈 주고 포장 이사를 하는데 왜 제가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, 왜 제가 그 사람들을 입맛에 맞춰줘야 되는 건지, 왜 제가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제가 마음이 이렇게 불편해야 되는 건지 정말 몰랐어요. 모르겠어요. 그런데 그 이사는 내내 뭐 힘들다, 뭐 어쩌고저쩌고 계속 말을 했어요. 그러니까 제가 오히려 너무 미안해서 자꾸 죄송하다, 뭐 2층이라서 저기 이런 창문 쪽이 사다리차를 댈 수 없는 곳이라서 죄송하다, 오늘 고생 좀 해달라, 오다가 사고도 났는데 뭐 몸도 좀 아프실 텐데 고생 좀 해달라라고 계속 부탁을 하고, 그리고 오는 길에 식사를 하셨냐고 물으니까 식사를 그냥 대충 했대요. 그래서 식사 비용도 제가 영수증을 달라고 해서 식사 비용보다 더 많은 금액을, 식사 비용이 3만 얼마 나왔는데, 제가 이제 나중에 올라가시면서 커피도 한잔 하시라고 제가 5만 원을 또 송금을 했어요. 송금을 했는데, 그렇게 제가 이렇게 배려했던, 제가 생각해서 했던 행동들이 피해를 당하고 나니까
전부 다 이게 다 후회가 되더라고요. 물론 이사를 열심히 해주셨으니까 식사 정도 지불하는 건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. 하는데 나중에 이 업체의 행동이 바뀌니까 그런 것조차 이제 나중에 화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. 또 이제 계약서 내용이 적어야 될 내용 중에 여러분들께서 중요한 물건 있잖아요. 물론 가장 좋은 거는 중요한 이런 뭐 예물이라든지 파손이 되면 절대 안 되는 그런 귀중품들은 여러분들께서 꼼꼼하게 포장하셔서 여러분 차로 이동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. 저도 뭐 예물이라든지 물건이라든지 가방 제가 중요한 거는 따로 제가 이동을 했었는데, 만약에 어쩔 수 없이 그 포장이사 업체에 맡겨야 된다라고 한다면 계약서에 적으세요. 이러이러한 귀중품이 있으니 주의해 달라고 적어야지 나중에 피해를 당했을 때 그 물건이 분실이 될 수도 있고 파손이 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나중에 피해를 당했을 때 이 사람이 귀중품이 있다는 걸 알았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기 위해서라도 계약서에 적으셔야 됩니다. 그래야지 업체에서 고가의 물건이 있다는 걸 인지했기 때문에 나중에 보상이 조금 더 유리하게 되고요. 어쨌건 저희가 이사를 할 때 그분들이 이제 오시면서 사고가 났잖아요. 사고 처리하느라 약 한 3시간 안 되게끔 늦게 저희 집에 도착을 했고, 늦게 도착해서 짐 정리하고 되니까 완전 밤인 거예요. 8시가 넘어서 이제 아무리 포장 이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제가 또 잔짐은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. 잔짐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잔짐 정리를 하고 나니까 그분들은 이미 갔는데 갈 때도 어떻게 했냐면은, 보통 이제 업체라고 하면 뭐 부서진 곳이 없는지 뭐 다른 곳이 없는지 살펴보라고 해야지 정상 아닌가요? 제가 당하고 나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들던데, 살펴보는 게 정상인데 그때 어떻게 말했냐면, 그런 살펴보라 뭐 파손됐는지 이런 거 살펴보란 말도 없이 그냥 빨리 서울에 가야 되니까 송금을 해야지, 잔금을 보내야지 갈 수 있대요.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에 이제 이렇게 넘어가서 잔금을 빨리 보내야지 이분들이 빨리 갈 수 있겠구나. 차도 솔직히 좀 부서졌더라고요. 차도 부서졌고 할 일도 많을 텐데 빨리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에 이제 잔금도 다 정리를 하고 송금하고 밥값도 송금하고 그렇게 해서 보냈어요. 보내고 나서 이제 혼자 이렇게 짐 정리를 계속 하다가 보니까 밤 11시쯤인가? 제가 이제 컴퓨터가 있거든요. 그 컴퓨터가 이제 터치가 되는 일체형 컴퓨터인데 그게 깨져 있더라고요. 이제 이 귀퉁이가 이렇게 깨져 있었는데, 솔직히 저는 그때까지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 안 했어요. 귀퉁이 좀 깨졌으니까 뭐 수리하면 되겠구나, 뭐 몇만 원 안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, 그래서 그냥 편하게, 이분들도 무슨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니까 편하게 이제 밤늦었으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사진을 보내줬어요. 이렇게 컴퓨터가 깨져 있다고 사진을 보내줬는데, 솔직히 컴퓨터 외에도 무슨 3단 서랍장에 레일이 빠져 있다라든지, 뭐 오다가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으니까 짐이 어디가 어떻게 부서져 있는지 다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확인하기 어렵지만, 뭐 이래 플라스틱 이런 서랍장 같은 것들이 구겨져 있고, 일단 하나하나 그렇게 따지기 너무 힘들어서 그냥 그래, 컴퓨터는 좀 고가니까 컴퓨터는 알려야 되겠다라고 싶어가지고 컴퓨터 부서진 걸 사진을 보냈어요. 보내니까 연락이 없더라고요. 연락이 없어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. 전화하니까 알겠습니다. 확인하고 연락드릴게요 하더니, 그때부터 지금 이사를 하고 한 달이 지났는데 어제까지 연락이 없었어요. 어제는 제가 전화를 좀 했어요. 어제는 전화를 했는데, 제가 직접 전화를 했는데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, 제가 연락 달라고 하니까 연락을 안 받고, 뭐 내용을 문자로 보내달라고 해서 문자를 보내니까 교육 중이래요. 교육 중이라서 전화를 받을 수가 없대요. 그래서 통화가 안 됐어요. 안 돼서 이렇게 자꾸 연락이 안 되니까 제가 좀 불안하잖아요. 그래서 그 무료 견적내는 사이트에 알렸어요. 그 무료 견적내는 사이트에 이러한 일이 있다, 중재를 좀 해달라라고 하니까 이제 그 사람이 그 업체에 연락을 했는데 오늘 중에 전화를 주겠다라고 하더니 전화를 안 주는 거예요. 제가 기다렸어요. 그때까지만 해도 어떤 마음이었냐면, 그래, 뭐 이사를 계속 하다 보면 바쁘겠구나, 일이 바쁘겠구나, 이렇게 생각했어요. 그래서 그 무료 견적 사이트에서 제가 이제 연락하니까 아직까지 연락이 없다, 아직 연락이 없어.